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과일이 해로울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 중 하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부 과일은 노인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 소화 시스템 또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일부 과일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꼭 피해야 할 과일 7가지를 공개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종종 건강한 선택으로 권장되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필요에 따라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이 목록의 마지막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자몽. 노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종종 간과되는 유명한 과일 중 하나가 자몽입니다. 상쾌하고 건강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정 약물과 결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몽의 체내에 많은 약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간과 장의 효소를 방해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몽을 섭취하면 신체가 특정 약물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흡수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콜레스테롤 또는 심장병에 대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은 약이 혈류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여 효능을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약물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매일 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아침에 자몽 주스 한 잔만큼 간단한 것도 의도치 않게 치료 계획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것은 심혈관 약물만이 아닙니다. 자몽은 또한 불안, 우울증, 심지어 일부 진통제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기증과 불규칙한 심장 박동에서부터 신장 문제 및 내부 출혈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됩니다. 당장은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민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그의 혈압은 처방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신선한 자몽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침 루틴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증상인 현기증과 근육 약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나서야 의사는 자신의 체내 약물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식단을 조사한 결과 범인은 자몽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식단에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그의 약은 예상대로 효과가 있었고 그의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자몽을 먹거나 자몽 주스를 마시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약물 흡수를 방해하는 능력이 있어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위험 없이 유사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다른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은 과일의 왕으로 불리며 강한 향과 풍부하고 크리미한 질감으로 유명합니다. 비록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미로 여겨지지만
노인들은 그것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두리안의 가장 큰 우려사항 중 하나는 황함량이 높아 신체의 알코올 분해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리안을 술과 함께 먹으면 메스꺼움, 현기증, 심지어 위험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두리안의 높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신체에 필수적이지만 두리안의 지방 유형은 특히 무겁고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진대사가 느린 노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두리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감, 불편함, 심지어 심장 두근거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리안이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식사 후 뜨겁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합니다.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혈당 문제가 있습니다. 두리안은 천연 설탕 함량이 높아 설탕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두리안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증가하여 피로, 현기증 및 장기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분 흡수의 균형을 맞추는 섬유질을 함유한 다른 과일과 달리 두리안의 성분은 과식을 쉽게 만들어 포도당 불균형의 위험을 높입니다. 성호 삼촌을 예로 들어보자. 68세인 그는 이상한 요리를 맛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두리안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밤, 두리안을 많이 먹은 후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유난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허약함을 느꼈고 기절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과일의 지방 함량이 높아 혈당이 치솟았고 혈압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그는 두리안이 자신의 몸에 위험한 조합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또는 민감한 소화기가 있는 경우 두리안을 모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험 없이 유사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는 다른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두리안은 일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노인들은 이 강력한 과일을 즐기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이 아이번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세 번째, 스타 과일. 스타프루트는 독특한 모양, 신선한 맛, 밝은 노란색으로 인해 종종 존경을 받습니다. 식단에 무해한 첨가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노인,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과일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타프루트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신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독소를 몸 밖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의 경우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어 혼돈, 현기증, 근육경련 등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작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스타프루트 중독의 위험은 반응을 일으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타프루트의 절반만 있어도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즉시 나타날 수 있는 음식 알레르기와 달리 스타프루트의 독성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연관성을 인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이상한 증상을 경험한 후에야 위험을 깨닫습니다.
영수 삼촌을 예로 들어보자. 74세인 그는 가벼운 신장질환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양호하다. 어느 날 그는 집 근처 시장에서 스타프루트를 보고 먹어보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 내에 그는 어지러움과 방향 감각 상실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간단한 세부 사항도 기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과일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는 일주일 내내 스타프루트를 계속 먹었고 그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를 방문하고 나서야 내 신장이 스타프루트의 독소를 걸러낼 수 없어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중단하자 증상은 점차 사라졌다. 신장 문제를 겪은 적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해 신장의 독소, 필터링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노인들이 스타프루트를 완전히 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스타 과일을 먹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이 없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커스터드 사과. 커스터드 애플이라고도 알려진 커스터드 애플은 크리미한 질감과 달콤한 열대 풍미로 종종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특히 노인들에게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의 과육은 적당히 먹어도 안전하지만 씨앗, 껍질, 심지어 입에도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연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노나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독소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으로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손상, 운동장애 및 인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스터드 사과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실수로 씨앗을 쉽게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크고 분리가 쉬운 다른 과일과 달리 커스터드 애플은 부드러운 과육에 어우러져 나도 모르게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소량의 으깬 씨앗만으로도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화합물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신체의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이는 노인들에게 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비롯한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스터드 사과를 많이 먹은 후 현기증, 졸음, 심지어 사지마비와 같은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안의 금속 맛이 오래 지속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신경계가 과일의 천연 화합물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즉각적이거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뇌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신경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인 뇌 건강을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현수 삼촌을 예로 들어보자. 70세인 그는 항상 새로운 요리를 맛보고 이상한 과일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식단에 커스터드 애플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여러 번씩 정기적으로 디저트로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이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간단한 일을 할 때 때때로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일부 열대 과일의 잠재적인 신경학적 영향을 언급하고 나서야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커스터드 애플을 제거한 후 그는 점차 에너지와 조정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대 과일을 좋아한다면 커스터드 사과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더 안전한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바나나, 망고, 배와 같은 품종은 신경독에 대한 걱정 없이 비슷한 맛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뇌와 신경 건강에 관해서라면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2번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5번째, 그린 파파야. 파파야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덜 익은 경우, 특히 노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린 파파야에 함유된 나태, 화합물의 농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과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궤양은 알레르기, 소화장애, 심지어 식도와 위 내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미한 불편함을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민감한 소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은 식사 후 복부 팽만감, 경련 및 메스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그린 파파야가 소화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위 내벽은 더욱 약해지고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린 파파야, 특히 파파이의 효소는 위에 부담을 주어 위산 역류를 일으키거나 기존 소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염, 궤양 또는 위산 민감증이 있는 경우 그린 파파야는 문제를 악화시켜 증상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격자 알레르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며 많은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이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증상은 입과 목의 가벼운 가려움증부터 심한 부기 및 호흡 곤란까지 다양합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밤에 알레르기가 있는 노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식품에는 유사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죽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76세 리숙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파파야의 효능에 대해 읽고 정기적으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덜 익은 파파야를 사서 스무디로 만들었습니다. 1시간 안에 그녀는 목이 타는 듯한 느낌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린 파파야가 원인인 줄 몰랐으나 같은 증상을 다시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 나중에 의사는 그녀에게 가벼운 나태에 알레르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녀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그린 파파야에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소화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전체 메인 파파야는 나태 수준이 훨씬 낮으며 일반적으로 먹기에 안전합니다. 파파야를 좋아한다면 사용하기 전에 항상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그린 파파야는 피하세요. 위험 없이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는 다른 소화 친화적인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6번째, 나무. 나무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널리 소비되는 열대 과일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먹기에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무꾼의 문제는 천연 독소인 히폴린에 있습니다. 과일이 완전히 익지 않은 경우 히폴린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어 신체에 극도로 유독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나무를 먹으면 심각한 메스꺼움, 구토, 쇠약, 극단적인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당증을 특징으로 하는 자메이카 구토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나무의 위험은 증상이 항상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몇 시간 동안 괜찮았다가 갑자기 경련, 배땀, 현기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 반응은 발작,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우발적인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 판매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선한 우드러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성이 남아있는 동안 우연히 그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무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히폴린은 신체가 위험한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는 포도당 생성을 방지합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기타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걱정스럽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무로 인한 혈당의 급격한 하락은 혼란, 조정력 상실 및 실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노인에게 위험한 증상입니다. 종석 삼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9세의 그는 여행을 떠났고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나무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허약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고 어지러움을 느꼈으며 음식을 비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먹은 나무가 약간 덜 익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신체의 혈당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히폴린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가 더 많이 먹는다면 노인들에게는 결과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는 한 나뭇결을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므로 불필요한 위험이 됩니다. 히폴린 중독 위험 없이 비슷한 맛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다른 열대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6번 댓글에 귀하가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7번째, 직물. 리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맛있고 신선한 과일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리치에는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신체의 포도당 생성 능력을 방해하는 리치의 화합물로 인해 발생하며 이미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리치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저혈당증 사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인 식사를 하지 않은 채 리치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락하여 현기증, 혼란,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저혈당증으로 인해 낙상, 방향 감각 상실 및 기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는 특히 위험합니다. 당뇨병 약이나 인슐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리치와 이러한 치료법을 결합하면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리치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해로울 수 있는 천연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치를 적당히 섭취할 수 있지만
특히 배가 고플 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 신체가 혈당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일부 지역,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서 리치 관련 질병의 갑작스러운 발병이 보고된 이유입니다. 그 효과가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물이 원인인지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지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그녀는 아침 간식으로 신선한 과일을 즐겨 먹는다. 어느 날, 그녀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아침 식사 전에 리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몸이 떨리고 현기증이 나며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주에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은 후 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리치가 특히 다른 음식 없이 섭취할 때 혈당을 안정시키는 신체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식단을 조정하고 공복에 리치 섭취를 피하자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리치를 적당히 즐기고 배고플 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에 민감한 경우 리치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당 불균형의 위험 없이 비슷한 이점을 제공하는 다른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에너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논의한 7가지 과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상 건강한 선택으로 간주되어 온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자연식품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특정 유형이 우리 몸, 약물 및 전반적인 건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일을 피하거나 적당히 먹어야 하는지 알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합병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가장 놀랐나요? 혹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의 경험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음식을 피하는 것에도 달려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현명한 식습관 선택을 함으로써 귀하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항상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